저는 하루에 뭐 한 줌, 두 줌씩 먹거든요. 먹고 나면은 대장으로 이렇게 훑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혈관들에도 도움을 주고 아침에 먹을 때 좋은 루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먹느냐?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하면서 푸드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재원입니다. 음식을 알약으로 먹을 수 없어요. 종합 비타민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먹으면 그걸로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긴 했지만 사실 채소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이 다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수천 수만 가지의 어떤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농축해서 한 알의 영양제로 먹는다? 이건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건강에 뭐 이렇게 도움 안 돼요. 과일, 채소를 식탁에서 떠나지 않게만 하셔도 굳이 종합 비타민제 같은 거를 드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채소하고 과일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만드는 물질들이에요. 곤충이 와서 먹는다든지 미생물이 와서 공격을 한다든지 막아내요. 그런데 사람 같은 동물들이 그런 파이토케미컬을 먹게 되면 채소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항염증 또는 뭐 항암 이런 몸에 유익한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채소는 온실에서 재배한 그런 채소들이 아니고 척박한 환경이라든지 약간 좀 거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파이토케미컬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는 냉이가 봄철에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향이 굉장히 진했는데 요즘엔 얘들이 온실에서 크니까 굳이 뭐 싸울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향기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채소나 과일 살 때는 색깔도 좀 진하고 향 진하고 이런 것들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바로 그런 파이토케미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염증이 있으면 몸이 붓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그런 채소를 많이 드시는 식으로 바꿔주시면 피로를 적게 느끼면서 살겠죠. 그리고 삶을 요즘에는 전에는 수명을 연장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 얘기잖아요. 그래서 활력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데 채소 많이 먹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채소하고 과일을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먹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하게 드셔야 돼요. 다양하게 드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맛이 다양하고 향기가 다양하고 색깔이 다양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사람은 되게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색깔만 다양해도 더 맛있게 더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의 색깔에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그런 채소의 색깔하고 영양소하고도 약간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보라색 띄고 있는 그런 채소도 있잖아요. 보라색 띄고 있는 거는요 안토시아닌이죠.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 엄청 좋아합니다. 블루베리 처리되면은 저는 하루에 뭐 한 줌, 두 줌씩 먹거든요.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는 가지 진짜 맛있죠. 적양배추 이런 것들은 과거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의 연구도 많이 진행됐지만 혈관 건강에 또 되게 좋아요. 먹고 나면은 대장으로 이렇게 훑고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혈관들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고, 단적인 예로 내가 조금 치질기가 있다 이런 분들 블루베리 같은 거 막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좀 증상이 많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을 띠고 있는 채소나 과일, 그 중에 대표격인 게 브로콜리가 있죠. 이 브로콜리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채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항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그냥 브로콜리를 그냥 그 채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알싸한 맛이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즙으로 만들어주면 알싸한 맛을 내는 설포라판 성분이 더 증가합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이 설포라판을 만들어내게 되는 고압단계 전구 물질이 들어있고 설포라판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얘네 두 개가 섞여야 돼요. 그래서 반응을 해야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데 즙을 만들어주면 뒤섞이게 되니까 반응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빨간색을 띤 채소나 과일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이제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햇빛에 들어있는 자외선하고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에 만약 라이코펜이 없으면 자외선 쪼이는 거에 토마토 안에 있는 뭐 영양 물질이고 뭐고 다 파괴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름에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토마토가 어떻게 되죠? 더 붉은색을 많이 띠잖아요. 라이코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토마토가 만들어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는 항산화, 항염증 이런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라이코펜의 경우에는 또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게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거랑 관련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예 날로 먹는 것보다는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토마토의 그런 단단한 세포 벽 속에 묶여 있었던 적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라이코펜 같은 것들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흡수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토마토 주스를 맛있게 이제 착즙을 해서 준비를 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먹느냐? 거기에다가 올리브유 한 숟갈 위에다 탁 얹어가지고 소금 몇 톨 또는 후추를 살짝 갈아가지고 탁 드시면 아침에 좋은 루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마토를 그렇게 갈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좋은데. 하얀색 띤 채소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죠.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것들이죠. 녹색의 하얀색?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마늘, 대파, 양파 이런 백합 속의 식물들 다 거기 포함이 되고, 또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일단 뭐 마늘, 대파, 양파 이런 흰색을 띤 이런 채소들에는 황화물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면 알싸한 코를 팍 찌르는 매캐한 자극적인 냄새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황화물들, 뭐 예를 들어서 알리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화물들이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특히 이제 심혈관계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유익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흰색 채소만 먹게 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준을 딱 3가지로 하셔가지고 3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을 띠는 채소를 먹어봐야지, 이렇게 하시면 즐겁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삶는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삶아서 그 물까지 다 드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대체로 삶거나 데쳐가지고 이제 그 채소를 조리한 물을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영양소가 파괴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에 녹아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영양소는 가열을 했을 때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지만 생으로 드셨을 때 가열에 취약한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 물질들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채소 같은 거 물에 집어넣고 오랫동안 가열하시면은 여문옥손이 뭐니 다 파괴되면서 색깔이 황색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그 상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열에 취약한 물질들이 파괴되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겠죠.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소 과일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처음부터 막 욕심껏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 가스만 부글부글하고 배 아프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 제안은 뭐냐면, 식사하고 나서 조금씩 드시면은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음식하고 섞여가지고 희석이 되니까 어떤 그런 부담이 덜 할 수 있고요. 양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드시면서 배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으면서 기분도 좋아지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본인이 양을 좀 잘 측정하시는 게 좋고요. 봄나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프거든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쓴맛을 가지고 있는 채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쓰면 독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이나마 더 친숙하게 만들어주려면 채소하고 과일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맛의 밸런스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쓴맛은 줄이면서 좀 살짝 달콤하게 만들어주면 어떤 그런 채소의 풍미를 더 즐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걸 접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그거 자체만 먹어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마실 때랑 똑같아요. 커피를 누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블랙 커피 마시면서 역시 커피는 블랙이야 이렇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커피 믹스 제일 좋아요. 이게 맛있네. 그러다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 커피로도 마시고 에스프레소로도 마시고 무슨 드립커피도 마시고, 마찬가지로 착즙 주스도 특히 채소 과일을 나는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너무 싫은 걸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착즙 주스라도 본인 입맛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씩 드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몰랐던 맛이 느껴지는데? 내가 몰랐던 풍미가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 먹는 거는 옛날에 믹서 방식이잖아요. 믹서에다 가는 그런 방식 같은 경우 열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열에 취약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내가 먹으려고 하는 채소나 과일이 열이 발생할 때 취약한 거다 하면 아무래도 착즙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죠. 눌렀다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착즙을 하는 과정에서 압력은 강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은 좀 최소로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열에 취약한 영양 물질들을 고스란히 좀 먹고 싶은 건데 그런 면에서는 착즙을 한 그런 주스가 아무래도 갈아서 만든 것보다는 유리할 수 있겠죠. 의외로 채소하고 과일을 미리 씻어 두시면은 신선하게 보관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이제 씻는 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흙이라든지 먼지가 묻어있는 부분을 좀 제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덜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씻는 과정에서 물기에 노출이 되게 되고 또 작은 여러 가지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면서 보관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하고 과일을 무조건 물로 씻는 것보다는 흙먼지나 이런 것들은 종이타월 같은 걸 좀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 그리고 냉장고에서도 좀 습기가 덜 차는 그런 공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로 살짝 싸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그리고 나서 먹기 직전에 씻어가지고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 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채소 과일이.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크다란 어떤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통풍만 잘 되게 또는 습기만 안 차게 보관해 주셔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관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채소는. 아직도 안 상했네? 상태 좋은데? 할 때 얼른 꺼내서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결국 채소, 과일을 먹는 게 어떤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토마토 3개 또는 토마토 4개를 갈아서 주스 한 잔 만들어서 먹는 게 내 습관이야. 이렇게 해서 토마토를 드시는 분하고 토마토 하나 먹을까?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하고 이게 소진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